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6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자유한국당을 굉장히 괴롭힌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막말 프레임에 근거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였죠. 정용기 정책의장, 그리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그리고 한성교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이 세 명의 발언을 언론은 굉장히 문제 삼아서 망언 또는 막말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도 이 조갑제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이었고, 사석에서 던진 농담과 같은 이런 말까지도 꼬투리를 잡아서 망언으로 몰아간 이 언론의 어떤 선동적인 보도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막말 논란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조금 전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막말 논란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대에서 20%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물론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고 있고, 뭔가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동안 굉장히 분위기 좋게 이어온 이러한 공세적인 이러한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는, 자유한국당의 활동을 좀 위축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쉬운 것은 이 문제에 대처하는 저는 황교안 대표의 어떤 대응 모습이었는데요. 참 아쉬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막말로 보도가 될 때마다 지금 연거푸 지금 계속 사과를 해 왔습니다. 저는 이 황교안 대표의 사과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막말 프레임 속에 가둬놓는, 그래서 모든 논란, 모든 문제를 자유한국당의 책임으로 그야말로 돌려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막말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과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정말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국민들의 어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사과를 해야 될 때는 해야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어떤 발언한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달랐다든지, 아니면 사실을 왜곡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취득한 정보가 잘못된 정보였든지 해서 뭔가 정정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뭔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즉각 그에 걸맞는 사과를 하고 또 책임 있는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겠죠. 그러나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뜻하지 않는 이러한 비판이 잇따를 때에는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전체를 봐달라. 이것은 이러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는 것이죠. 사과가 아니라 충분한 해명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지금 사안을 굳이 섣불리 사과까지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자유한국당을 막말 정당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버리는 이러한 효과를 더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월 4일 날 대전 유성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나라가 엄중하게 할 일이 많은데 계속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말들이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다. 당대표로서 당을 적절하게 지휘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재발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뭔가 경고성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글쎄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잘못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사과할 일이 아닌데 이런 식의 사과를 하는지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문제가 됐던 의원들의 발언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용기 정책의장은 네, 뭐 사실 외부 행사도 아니었고 자유한국당 내 행사였습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제 앞에 나와서 단상에서 발언을 한 것인데, 자,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숙청설이 나돌았죠.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로서 어떤 조직과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면 어떤 신상필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그 앞서서 이 숙청설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정말 북한은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도자로서 조직과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면 신상필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어떠냐? 남북관계, 뭐 핵미사일 문제, 대미관계, 대일관계 모두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힘없는 외교부 참사관 한 명을 파면시켰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문정인 외교특보라든가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사람들을 북한처럼 숙청하라고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참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지만 책임을 묻는다는 면에서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는 이러한 생각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과할 대목이 어느 대목일까요? 참 이것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이것을 비난한다고 얼마나 무리수를 뒀냐면, 네,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황교안 대표는 이 문제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묻고 싶다, 이런 망언까지 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글쎄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야죠. 이 앞뒤 문맥을 다 살펴서 한번 봐라. 여기서 어떤 대목이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이냐. 네, 정확히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사과보다 훨씬 옳은 방향이 아니었을까 아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그 내용도 논란이 될 게 아니었죠. 페이스북에 짧게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막말이다, 망언이다 문제를 삼았지만, 네, 굉장히 드라이한 표현이죠. 그리고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저 멀리 떨어진 유럽으로,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 굉장히 뭔가 현실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응 조치가 뭔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사실 지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글쎄요, 긴급 구호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게 그야말로 쇼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글 자체로는 이게 왜 막말이 되어야 되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이 때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죠. 왜 사실을 말하는데 분노를 합니까? 자, 세 번째 문제가 됐던 것은 한성교 당협위원장이 세 번째 문제가 됐던 것은 한성교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건넨 그야말로 아주 지나가듯이 내뱉은, 아는 기자에게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참
치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것을 보도하는 기자들 너무나 치사하다. 우리가 그냥 오며 가며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농담 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 의도 자체도 한성교 위원장의 해명에 따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는 내내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기자들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던진 말이다. 그래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는 기자에게 아유 아주 걸레질을 하고 있구만 하고 아는 기자에게 던진 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참 이것을 보도하고 이슈화하고 굉장히 기자들이 항의성 이런 기사를 싣는 것은 이미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기자들의 이것은 양식의 문제다. 이것은 뭔가 우리나라 한국 기자들이 뒤틀린 마음으로 이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사과할 내용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해명하면 되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좀 더 글쎄요 적극적으로 좀 공세적으로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이런 개인적인 발언들보다 우리가 분노해야 될, 진짜 분노해야 될 망언들은 너무나 많죠.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정말 국민을 분노케 한 발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 북한에 가서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소개를 한다든지 정말 이런 반헌법적인 발언들, 그리고 항상 뭐 기자회견 때나 항상 정말 단골로 말하는 거짓말이 있죠.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가장 심화된, 양극화가 아주 극심한, 아주 1대 99의 승자 독식의 이런 사회다. 계속 되풀이되는 이런 사실과 다른 거짓된 발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발언들에 분노해야죠. 자유한국당은 이런 부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언론들이 분노해야 될 막말은 이런 사소한 페이스북 글이나 사석에서 던지는 이런 말 한마디에 주목할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말들에 주목을 하는가? 네, 집권 여당과 정부의 모습을 한번 봐라. 글쎄요, 양정철이라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은 네,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더니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요. 이런 노골적인 이런 만남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못하느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또 얼마나 뻔뻔한 일들이 많습니까? 한국당이 주최한 강원도 산불 피해 후속 조치 대책 회의에 정부 측 관계자를 전원 불참시켰었죠. 정부의 6부처 차관들을 불렀는데 차관급이 그것도 회의 5분 전에 불참을 통보하는,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정말 매너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뻔뻔한 모습이 이 집권 여당 정부의 모습이다. 왜 이런 것들은 지적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사소한 당신들이 망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발언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보도해야 될 뉴스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냐. 우리는 계속해서 야당으로서 할 문제 제기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것은 막말이 아니라 야당이 당연히 해야 될 비판이고 문제 제기다. 저는 좀 당당하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사실과 진실 앞에서는 좀 더 당당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